네, 그럼 이제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 네. 이 배터리 데이가 이제 이번 주에 있잖아요. 23일인가요? 네. 예. 아, 이거 너무 큰 주제를 계속해서 저한테 던져주셔가지고. 아니, 우리 이제 증시 곽도기 님이시잖아요. 각을 잡는. 네. 어떻습니까? 그 예상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또 어떤 분들은 걱정도 하고 별게 없을까봐 지금 시장이 양분된 것 같아요. 별건 있을 건데요. 기대감의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네, 기대감이 너무 크면 문제예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를 발표할 것인데 약간 서프라이즈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서프라이즈를 넘는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건데요. 아마 그 몇 가지 안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네. 이쪽에 한국 그 유튜버 제 1번 가장 전문가인 엔지니어 TV 분과 대담을 했었는데 그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로보택시를 이야기할 것이다. 로보택시. 이 로보택시는 뭐냐면 100만 킬로 이상, 100만 마일 이상을 가는 배터리 수명을 보여주는 것들을 아마 이번에 뭔가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로보택시는 폐차 안 하고 오래 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돌아다니는 택시보다 훨씬 길게 가야 마일당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배터리 용량 기준, 그 수명 기준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기업 인수를 한 게 있습니다. 맥스웰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건식 공정 방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건식 공정 방식을 가지고 가면 배터리를 만드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을 아마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노와이어 얘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노와이어는 음극재와 관련된 기술인데요. 이 나노와이어를 통해서 음극재의 실리콘을 실장할 가능성을 열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양극재의 소재가 많이 변하면서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는 인산철인 LFP, 요즘에는 뭐 NCM, 뭐 NCA 뭐 이런 얘기에서 뭐 622에서 811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이 모든 얘기들이 양극재의 용량을 늘리는 과정이었어요. 예전에 음극재로는 흑연을 쓰고 양극재로는 니켈과 혼합물들을 쓰게 되는 건데요. 네. 예. 이 사이즈가 안 커졌어요. 근데 이번에 양극재가 이렇게 쭉 늘어났죠. 네. 니켈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니켈이 폭발하지 않게끔 혼합물을 잘 써서. 근데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음극재가 모자란 거예요. 근데 음극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음극재에 실리콘을 삽입하면 그 용량이 상당폭 크게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리콘을 넣는 순간 흑연이 그냥 깨져버려요. 금방. 그래서 수명이 못 가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는데 업계에서는 나노와이어. 나노와이어가 그것들을 수명을 길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어렵겠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아니 뭐 지금도 네. 어려운데. 어렵어요? 네. 탄소, 그러니까 저 지금 음극재, 양극재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배터리 한 알당 쉽게 얘기하면 1kg 가던 게 2kg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그 사이즈의 어떤 확장, 네. 이것이 지금 배터리의 어떤 그 수명, 그러니까 수명이라기보다 그 가동 시간, 이것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400km 정도대를 가지 않습니까? 뭐 네. 인산철은 300km대, 그리고 많이 가는 건 500km 가까이 가는데 예를 들자면 이게 800km, 1000km짜리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2배네요. 그렇게 나온다면. 물론 이제 당장 실현될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전기차에서 가장 걸거침이 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리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겠네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가격도 비싸지지 않아. 그러면 갑자기 운용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드는 전기차의 매력도 훨씬 더 커지겠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는 첫 번째는 가격을 싸게 하는 게 최대한 목표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출된 건데, 유출된 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렇게 뚱뚱한 배터리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 중에 원래는 손가락만한 거를 했거든요. 근데 손가락이 좀 커진 것 같은 걸 지금 쓰고 있어요. 모델 3에서는. 근데
이거 말고 아주 뚱뚱해진 거를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올 것인지도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드린 바는 모두 서프라이즈의 항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기대가 되는 굿뉴스다 이거죠. 네, 이것들은 다 굿뉴스들이에요. 그런데 테슬라가 워낙 그 앨런 머스크의 강점이 뭐냐면 그래, 오케이 해봐, 질러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조직들은 사고나 하지마, 사고 위험해서 하지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뎌요. 사고 나면 이제 그 라인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도전도 못해요. 근데 여기는 사장이 나서서 해봐, 오케이 그거 돼? 해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취가 되니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쭉쭉쭉쭉 뻗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플을 호환을 해야 됩니다. 애플을 호환해서 보셔야 돼요. 애플이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휴대폰과 관련해서. 예, 휴대폰 기기와 관련되어서. 휴대폰 기기와 관련해서 기술보다는 어떤 새로운 자기만의 어떤 그 네. 생태계를 만든 게 장점 아닌가요? 그건 물론 그렇죠. 그건 아주 독창적인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애플은 소프트웨어만 만든 줄 압니다. 근데 안 그래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뭐 배터리 관련 기술 다 가지고 있어요. 하긴 우리 삼성전자 그 특허 한 것도 그 디자인 특허 가지고 엄청 고생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다 있습니다.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천 기술이 있는데 왜 애플은 안 만들까요? 이거를 테슬라와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게 싸게 먹히니까. 왜냐하면 그 폭스콘에 맡기는 게 자기네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율도 잘 나오니까.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예. 그리고 어디 배터리를 만들어 그다음에 TSMC한테 맡겨서 얘네도 AP 만들 수 있어요. 근데 TSMC한테 맡겨서 갖고 오는 게 훨씬 싸고 빠르고 많이 만들고 좋으니까 마진도 많이 남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특별히 배터리 기술 여러 개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배터리 되잖아요. 배터리 기술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걸 자기가 만들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모델 S에서 쓰이던 너무 전문적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모델 S에서 쓰이는 18650에서 지금 21700으로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18은 18mm의 지름과 650mm의 높이예요. 근데 21700은 21mm의 지름과 700mm의 높이예요. 사이즈가 커졌죠? 이걸로 전환하는데 수율을 올리는데 1년 걸렸어요. 파나소닉이.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열광을 하는데 저는 테슬라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저는 테슬라의 그 향후에 이제 역사 뒤에 몇 년 뒤에 평가를 해보면 테슬라가 위대한 것은 그렇게 강구하게 생각되어지던 내연기관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전기차 시대의 개막을 알린 스마트폰의 애플과 같은 존재일 거다 라고 저는 나중에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배터리 문제는 얘기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저는 이제 상상을 돌려봤어요.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해서 상상을 보면 우리는 이것 기술을 실현시키겠습니다. 2025년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장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장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한데 와 좋아 박수 하면서 환호하면 주가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뭐 25년이라고? 내년쯤 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되면 실망하겠죠. 예, 그 간극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배터리데이에서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찬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네. 그것이 이제 양산화되고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네.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어차피 테슬라는 지금 현재로 그거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장 라인 깔고
수율 올리는데 최소한 3년이에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근데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충격을 좀 받겠죠. 네, 그것도 뭐 있는 뭐 하여튼 우리 투자자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시장에 반영시키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그 혁신을 해나가는 이미지를 갖추어야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기 아주 때문에 아주 최고죠. 그 부분에서 네. 아주 영리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실 우리 니콜라에서도 좀 부족한 게 대표가 네. 이런 어떤 파워풀한 네. 어떤 확신과 네. 그 어떤 마케팅 능력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기는 훌륭한 기술자들을 다 땡겨와서 실물을 잘 만들었으니까. 실제로도. 그건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 닝더스다이, 뭐 중국의 그 CATL 네. 여기하고 이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배터리가 우리가 어려울 수 있다. 부품 사업들이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지금 인산철 배터리는 CFL, 갑자기 CFL, 갑자기 그 단어가 인산철 배터리가 네. 네, 거기에 추가로 망간을 붙일 겁니다. 추가로 망간을 붙이면서 거리를 상당히 늘릴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저희가 이제 그 배터리 1kWh당 그 그리디 패러티라고 생각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매직 프라이스 그 가격을 1kWh당 100불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인산철은 그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셀투팩이라고 하는데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네. CATL이 그런 제안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가격이 월등히 더 떨어지게 되면 그 자동차 만드는데, 그 전기차를 만드는데 배터리 비용이 약 20% 후반입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데요. 그 가격이 상당폭 떨어진다면 그만큼 전기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걔네는 마진을 지킬 것이고, 그래서 그 CATL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테슬라는 매년 한 60만 대 정도 올해 이제 60만 대고 내년도에 한 50만 대 추가, 그 다음에 또 50만 대 추가 이러면서 매년 한 50만 대씩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산 계획이 그렇게 있는데요. 거기에 쓰려면 배터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CATL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누구예요? 애플이 삼성, LG, 그다음 BOE도 들어와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을 낮추고 종속성을 안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싶지. 자기가 자기한테 납품 회사를 지배하고 싶지. 납품 회사로부터 지배당하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LG를 끌어들이고 싶어하고 BOE를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사실은 기술력은 지금 압도적으로 LG와 훨씬 더 높아요. 네. 그리고 또 파우치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앞선 기술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통형 배터리를 그렇게 또 강조하는 이유는 너희들한테 우리는 끌려가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검증된 기술이고 오래된 기술이고 위험성이 낮은 기술이고 가격이 싼 기술이니까 나는 이걸 쓴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회사하고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회사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 인산철 배터리로만 갈 수는 없다. 당연히 뭐 저기 뭐죠? NCM이나 NCA 이런 쪽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811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 제품들이 막 800km 가는데 자기네 600km 가면 건들 수 있을까요? 네. 안 되죠. 네, 분명히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산철로만 갈 수는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뭔가 그 우리가 글로벌 배터리의 어떤 최강자가 어디서 나올 거냐, LG 화학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 테슬라는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만들 계획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 계획이죠. 그 계획이라서 파나소닉도 그렇고, 파나소닉이 그래서 증설을 잘 안 해줬잖아요. 돈이 남는 게 없으니까 증설을 못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1분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배터리 시장에서의 그런 흐름을 보여준 건데, 그 무슨 말이냐? 왜 걔네들이 도대체 파나소닉이 돈을 못 벌었느냐? 수율이 안 나온 거예요. 수율을 못 맞춘 거예요. 그 미국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수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저희들이 보기에는 90% 정도 수율이 나와야 됩니다. 즉 100개를 만들었을 때 90개의 양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불량품은 10개 정도 안짝으로 나오고 네.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나오는데요. 파나소닉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LG화학의 놀라운 점은 시작하자마자 수익을 냈어요. 아,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90%가 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아무리 좋은 기술을 내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얘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수요를 올리는 게 그렇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비교해봐도 반도체가 맞아요. 그랬잖아요. 딱 그 얘기예요. 반도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애들이 왜 반도체를 다 놓치고 메모리를 다 놓치고 다 뭐 그 파운드리를 다 놓치고 다 아시아권으로 넘어왔겠어요. 이건 아시아 애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배터리도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실현하는 거는 아마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근본적인 기술과 앞선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요리하고 싶어 할 겁니다. 분명히. 네. 이제 그 부분을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어떻게 잘 협상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과제인 거죠. 네. 네. 지금 한국 업체들은 좀 그래도 잘못 표현하면 담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왜 그런 제살깎기 경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러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율로 극복을 하는 거죠. 예. 사실은 파나소닉도 제살 깎은 거죠. 큰 이익 없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이제 LG화학의 물적 분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배터리 사업부가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증설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을 땡기려고 하니까 일단 자회사로 받고 여기저기서 막 투자를 받고 싶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과연 이 배터리 배터리데이 이후에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2차 전지 국내 사업부들도 사업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테슬라의 주가도 그렇고 네.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의 주가는 저건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좀 높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악플이 좀 달렸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악플이 많이 달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플이 많이 달리면은 부정적으로 보시고 선플이 많이 달리면은 괜찮다고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리 법칙에 따라서 근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 산업은 성장할 것 같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까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의 증산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높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도 잘 살펴보면 성장할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은 조정의 기회를 잘 찾아보자. 이렇게 좋은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예측한다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막상 발표하는 것들을 전부 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라는 거. 네. 그래서 투자할 때 잘 참고하셔서 참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하여튼 잘 밸류라든가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타이밍에 대해서도 잘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 어려운 주제인데 그쵸? 네, 근데 아주 그냥 워낙 가지고 있으신 인사이트가 깊어서 아주 편안하게 갑자기 만들어진 주제임에도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 증시각도기 TV에도 많이 좀 찾아와 주십시오. 아니 이게 좋더라고 이러니까 하나 딱 기억이 딱 나요. 네. 네. 증시각도기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8.15 머니톡 서핑을 타고 저희도 한번 발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